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26일 오전 9시 28분입니다 굉장히 일찍 찾아왔죠. 업비트 9시 장이 시작되고 거의 바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와, 제가 하루 쉬었다가 찍었는데요, 어제 66,000 조회수가 나왔고요, 또 댓글은 239개가 넘게 달렸어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장에 대해서 차이가 정말 심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 영상 댓글이 80개까지 내려갔었어요. 왜냐면 또 하락이 있었고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상승하고 하락 사이에 편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보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진환 또 틀렸다라고 하시다가 또 이제 맞으니까 또 바로 야, 이진환 짱, 이진환 신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와, 무서워서 못 사겠어. 야, 진짜 우리 좀 길게 시장을 보자고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매매를 하느냐의 차이니까요. 예, 좀 이걸 잘 이해하시고 너무 시장에 불꽃 같은 투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시장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한 매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목소리 코맹맹이 소리 나죠?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도 불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장일 때 그거 아시죠? 우리 쓰는 거래소 어디예요? 어디? 업비트가 4억 짓는 거 아시죠? 이 4억이 보이세요? 업비트 강남 땅에 빌딩 3천억 매입. 10월자 기사긴 한데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와, 야, 3천억짜리 빌딩 매입한다고? 우리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건물 중에서 넥슨 이런 거에 내가 기여했다. 제가 이 강남띵 아마 4억 지으면 그래도 1층 화장실 정도의 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화장실 아니라도 한 칸 정도는 내가 수수료 기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그 물을 틀었을 때 물을 내리는 그 수도꼭지 정도 우리가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읽고 따고 했을 때 업비트 건물 짓고 빌딩 지었어요, 땅에. 근데 어디다 지었다? 삼성동 현대차 GBC 앞. 이게 어디냐? 봐봐요, 기사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업비트 강남 노른자 위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불멸의 신화 강남, 거기에 대지와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얼마다? 평당 4억 원, 총 3천억을.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샀냐면 여기다가 샀어. 이제 여기다 가면 이제 코엑스몰이고 그랜드 인터넷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에 어떻게 샀냐면, 이게 보통 빌딩을 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 받고 사잖아요. 근데 이게 신사옥 부지 매입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진다. 야, 3천억 올 캐시야. 저 빌딩 사러 왔는데요, 그래서요, 네, 일시불이요. 음식값 계산할 때도 그렇고 10만원 30만원 넘어가면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하는데 3천억 일시불이요. 이거 아니야. 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올 상반기, 한 해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상반기는 보통 이제 분기로 2번이 나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영업이익이 추정치만 1조 8천억. 매출에서 차익을 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익이 1조 8천억. 순수익.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올캐시로 3분의 1도 안 쓴 거야 그냥. 오늘 내가 쏜다, 오늘 내가 쏠게, 빌딩 하나 사자, 이 느낌이지 뭐. 멋있습니다 업비트 형. 이거 NFT장 온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상승장 온다고.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또 한 달 전에 여러분 코인 뭐 사셨어요? 우연히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사진 보이시죠?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10월 26일 딱 한 달 동안 가장 상승폭이 큰 코인이 뭐냐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보라. NFT나 디파이 쪽 계열들이 많아요. 그레이스케일 코인도 하나 보이지만 결국 샌드박스가 한 달 동안 842%가 올랐다. 야, 변동성이 워낙 강한 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한 달 동안에 842%는 현재 재테크나 현재 사회 시스템상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긴 하지만, 이 샌드박스가 왜 올랐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정에 대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트코인 코인 일정을 보면 지금 샌드박스 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월 29일에 샌드박스가 메인 허브 알파 런칭을 한다는 호재도 있고요. 샌드박스가 그 외에도 계속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반영돼서 더 큰 상승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승장에서 당연히 모든 코인이 오르지만 사전에 준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참고하는 건 당연히 좋은 습관이고, 그것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호재 일정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르더라도 더 큰 상승을 오를 수 있는 걸 베팅하는 거고,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게 호재 일정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된 거 한번 캡처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6일 이후로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적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어제 영상 복귀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오늘
오늘 영상도 시작할 수 있겠죠. 어제 영상 주요 포인트가 어떤 거였죠? 저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시황을 읽어드리자면,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그냥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지금 주봉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향상이 나올 거 뭐 이런 예측을 했었고, 또한 고점과 저점 대비 마이너스 16%의 조정폭, 이때 나왔던 폭도 마이너스 16%의 조정폭을 언급드리면서 지금 파동상 현재 구간이 조정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주봉상 구간이 U자형으로 만드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를 예상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은 볼벤상 넘어갔던 흐름을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일 뿐이지,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이평선은 올라오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결국 11월에는 비트는 상승폭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을 높다라고 봤고, 결국 횡보가 나온다는 거는 순환매가 나온다. 순환매라는 건 결국 알트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이제 11월에 대해서는 끝났고 5일밖에 안 남았기, 이제 4일 남았죠. 12월은 제가 뭐라고 했죠? 주요 이제 메이저들이 다음 주부터 차트를 본격적으로 주봉을 만들고 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12월 내내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주요 알트 포인트는 퀀텀이었고요. 모든 비난을 다 겪으면서도 퀀텀은 꿋꿋이 3개월 동안 들고 왔고 수익권은 3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퀀텀은 지난 영상뿐만 아니고 지금은 주봉의 상승 패턴이 지금 NFT 코인에서 나오는 월봉상 상승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보면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락을 시작하는 마지막 첫 봉은 양봉이다. 이번 주 양봉을 확인하면 다음 주에 매수 포인트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NFT장이 끝났느냐 궁금하시잖아요. 한 개 종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NFT장이 만약에 제가 보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현재 나왔던 상승들 코인 있죠.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코인들은 저는 한 가지만 체크하라 했어요. 바로 볼벤을 넘어갔을 때 수급을 넘어갔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헌트도 지금은 가격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떡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수급을 볼벤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게 지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꺾이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이 수급선이 지지가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기초 차트 교육을 했다면 중급부터 들어가지 않은 교육이 바로 이건데요. 상승형 패턴에서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간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상승을 할 때는 수급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볼벤의 수급선이 상승에 있어서 지지기 때문에 이 수급선을 깨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점을 기준으로 사야 가장 안전한 매수라고 했죠. 반대로 상승형 패턴에서는 수급선이 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을 주지 않고 수급선까지만 지지를 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 또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지지를 맞고요. 그래서 차트들을 보면 지금처럼 장대 형봉이 났을 때 여기까지 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급선을 지금 탄 거 보이죠? 상승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수급선을 탑니다. 결국 NFT가 끝났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남은 금토일상 지켜봐야 할 건 딱 하나다. 수급선 위로 올라탄 애들은 다음 주에 수급선이 지지가 돼서 이때 매수를 하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가 NFT의 결론이 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또 차트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수급선이 지지선이 되고 매수가가 되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종목 중에 아직 가지 않은 월봉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찾아봤죠? 저는 그런 코인 중에 아직 메디블록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월봉상으로도 아직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디블록은 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거기서 얻어맞기식으로 하나 맞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뭐 유료방이나 멤버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메디블록과 비슷한 차트를 찾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지지가 뚫리면 강한 저항이 되고, 강한 저항이 뚫리면 강한 지지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지지가 뚫리면 강한 저항이 되고, 강한 저항이 뚫리면 강한 지지가 된다. 메디블록은 지금 100원이라는 호가를 뚫고 있습니다. 3번이 뚫리면 지지는 저항이 되고 3번을 다시 위로 뚫으면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고요. 모든 차트들이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고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보는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만들었던 2021년 3월부터가 아닌 지난 시간부터 보면 사실상 상승은 이 시간부터 기간 조정
조정을 계속 줬기 때문에 상승은 아직 정배열로 보면 월봉상으로는 긴 시간 동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부 하락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빌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최소 몇 년은 월봉상으로는 크게 우상향을 그리는 차트가 나올 수 있고요. 스윙적인 매매는 주봉만 보는 게 맞고 월봉적인 매매는 월봉에서 나는 그냥 계속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릴 것입니다. 뉴스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터키 화폐가 리라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한번 다뤘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터키는 아시죠? 형제의 나라예요. 근데 이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너가 갖고 있는 자산 있죠. 너가 갖고 있는 자산 그거 너네 지금 자국 화폐보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꿔. 그게 더 안전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기존 화폐들이 몰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달러 외에는 기존 화폐가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거대 대국 빼고 정말 기존의 화폐가 몰락 쇄선을 계속 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존 화폐가 몰락하고 있으니까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사실상 태도도 달러로 치면 1달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사고 바꾸더라도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면 기존 화폐는 자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저 같아도 안전하지 않다면 사실 비트코인을 사고 테더화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말고 정말 안전적인 자산에 오히려 냅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변동성보다 어떤 국가에서는 지금 자국의 화폐가 더 등락이 심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맞서서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가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뜨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NFT장 메타버스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만 키면 이 NFT에 메타버스 기사들 계속 쏟아지는데요. 가상화폐 시장도 사실 이거에 맞춰서 불이 붙었어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근데 메타버스하고 NFT를 합치면 1900조 원이에요. 1900조 원 시장.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 시장이 앞으로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어떤 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어떤 시장은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그게 저는 코인판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 사실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1년 유예 기사 있죠. 저는 사실 올해 2월에 세금을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양측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유예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분류 전에 그 투자자들을 먼저 보호하는 게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이 양측 입장에서 합의가 조율돼서 1년 정도 유예가 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이 문제로 개정안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결국 합의가 불발이 됐고 정부에서는 일단 세금을 먼저 걷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예정대로라면 일단은 1년을 유예된다기보다는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부과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니어서 진짜 피해를 더 키우는 것보다 할 거면 빨리 아싸리 그냥 늦을 거면 빨리 늦게 하는가 확실하게 말을 해야 더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얘기 좀 해봤고요. 이 시간 그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장세가 빠지지 않고 있고요. 자금 거래대금도 정말 많이 붙었어요. 샌드박스 거래대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디센트럴 뭐 다양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거래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 현재 어떤 코인을 탈지 궁금해 하실 텐데 방금 오늘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먼저 기준으로 비트코인 결국 횡보한다는 얘기는 알트로 자금 분산된다는 얘기고 주봉으로는 수급선 넘은 것들 다음 주에 체크해 보면서 수급선이 결국 지지선이 되고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장세. 제가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가 이 정도로 끌어올렸는데도 알트가 이 정도라는 얘기는 다음 주에 정말 더 끌어올린다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세에 여러분들이 투심이 많이 흔들린다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가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